제62회 아트코리아 방송 토크쇼와 또 문화기술의 시대에 대한 예술가의 초상이라는 타이틀로 토크쇼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트코리아 방송에서는 이번에 아트코리아 문화예술협회를 창단을 하고 어린이 국제미술대전과 또 아트코리아 문화예술협회의 임원전을 같이 동시에 치렀습니다.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이승근 관장님, 그리고 남기희 예술감독님, 그리고 강정희 교수님, 또 안지연 경영이사님과 백지상 교육이사님, 모든 이사님들이 합심해 주셔서 무사히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아트코리아 문화예술협회 임원진들의 노력의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참여해 주신 이번에 협조해 주신 단체 자매협력회사와 또 작가분들, 그리고 어린이 작가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구환경지키기 어린이 청소년 국제미술대전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올해 시작된 국제어린이미술대전은 기업들과의 지원을 따내지 못한 관계로 유료로 해서 한 200여 분의 어린이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움은 있었지만 제가 어린이 작가들에게 약속드릴 수 있는 것은 내년에는 기업들의 지원을 받아서 여러분에게 무료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내년에는 지금 그런 행사들이 좋은 미술 환경 만들기에 대한 노력들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마음이 또 다 잘 닿아서 기업에서 좋게 또 많이 협력하는 부분들이 많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문화기술의 시대 예술가들에 대한 초상에 대해서 오늘 얘기하려고 하거든요. 첫 번째가 이제 사실 고독에 관한 부분이에요. 근데 이 고독이라는 부분이 우리 예술가들은 거의 알고 있죠. 그 어둠 속에서 다음날 아침이 되면 새벽에 동이 터오르고 해가 떠오면서 새로운 다른 날이 되는데 다름을 만들어내고 결국 우리 미술로 얘기하자면 재창조 또 창조를 만들어내기 위한 그 고독인데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지금의 미술이 처한 환경은 매우 복잡한 환경이고 또 우리가 마침 지난번 토크쇼에서도 얘기가 나왔는데 그 당시에도 NFT라던가 또 메타버스 또 인공지능에 관한 얘기를 많이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은 작가들은 지금 굉장히 다변화되고 또 복잡한 양상 속에 이런 것도 있죠. 미술 시장에 관한 부분도 상당히 확장된 미술 시장 시대를 살아가고 있거든요. 아마 작가들이 이러한 그 상업화되어 있고 아주 첨예한 그 미술 시장의 구조에 대한 현실적인 삶을 어쩌면 처음 살아보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작품을 해 나가는 데 있어 가지고 너무나 다른 삶의 방식들이 지금 와 있고 또 작가들은 여기에서 두 가지 정도 어떤 그런 분위기를 좀 축약하자면은 완벽하게 미술 시장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하나는 순수 미술 작가로서의 지향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 이런 과정 속에 놓여 있어서 지금 현실에 살아가면서 자기만의 독창적인 어떤 이런 현실 자체를 비판적 재구성을 하지 않는다면은 작가로서의 확고한 부분들이 또 쉽게 무너질 수도 있고 또는 미약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자기만의 창조적인 시간들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좀 봅니다. 창조적인 시간에 대해서 잠깐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인간은 또 고독한 동물이다라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더불어서 함께 사는 세상이면서 더불어서 이제 그림도 그리고 발표도 하고 판매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실제적으로 자기가 자기 작품을 할 때는 굉장히 고독하죠. 지금까지 했던 그 관념이나 그런 어떤 그런 형성에 맞춰서 작업을 하려 하지만
현실성을 따라가자면 또 그렇게 해야 되지만 순수의 폐화를 잃어버려서 현실성에 맞춰서 자기가 이제 또 그 생활도 해야 되니 그러다 보면 결국은 이렇게 뭐라 그러나 좀 번뇌하면서 그 시간을 갖는 것 자체가 고독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각자 더불어서 어차피 고독해서 자기가 자기 철학을 가지고 나가는 것만이 어떻게 보면 또 예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래서 이제 고독하죠. 혼자 뭐 아침에 동이 트나 뭐 화장실을 가거나 뭐를 하거나 혼자 생활하는 거예요. 결정적인 것은 혼자 하는 건데 그 시간은 고독이라기보다 혼자만이 해내야 될 이루어야 될 그런 철학이지 않을까 싶네요. 그 이 시대 이제 그 고독 아마 다른 작가들도 아마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를 나누기 이전에 네. 지금 현재 미술 시장 자체가 굉장히 변하고 변화되죠. 그다음에 미술을 지금 바라보는 그 잣대가 경제 논리 또는 물질주의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이제 사회화되어 있기 때문에 좀 혼돈적인 부분을 갖지 않을까 싶어서 한쪽으로는 완전히 상업화되어 있는 미술을 가지만은 한쪽으로는 순수 예술을 지향하기 위해서 내가 현실을 어떻게 재구성을 해야 되는가에 관한 그런 그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는 거죠. 그렇죠. 연구를 두 분 그 이제 아마 젊은 작가들한테 저 김한정 회장님 같은 경우는 또 예전에 큰 사업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제 우리가 항상 젊은 작가들을 또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젊은 작가들은 앞으로 더 굉장히 도전적이고 또 뭐 나아갈 길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염두에 두면서 당부해주고 싶은 얘기 있으면 좀. 지금 우리 시대가 그 AI 시대 또 NFT 시대로 들어서면서 젊은 작가들의 통로가 조금은 이제 넓어졌다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기성 작가들이 살아왔던 그런 방식을 탈피하려고 젊은 작가들이 많이 이제 애를 썼고 또 지금도 아직까지도 그 통로를 찾지를 못해서 일부 영등포에서는 뭐 100여 명의 젊은 작가들이 모여서 운집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등 이렇게 활동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아직까지 일부에 지나지 않는 젊은 작가들, 지명도 있는 작가들만이 이런 AI 시대를 맞아서 아니면 NFT 시대를 통해서 기업들과의 스폰을 통해서 연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아트코리아 방송 또 우리 아트코리아 미술 대전에서는 이러한 젊은 작가들을 열어줄 수 있는 통로를 한번 개척해 보자는 게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 젊은 작가들이 지금 아까 조금 전에 그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모습 자체가 통로 찾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새로운 단어가 나왔네요. 통로 찾기. 그것도 통로 찾기라는 거는 또 그 처음 가는 길이라면 그것도 참 고독한 길인 건데 그렇죠. 그것도 실험과 도전의 어떤 모습인 것 같습니다. 뭐 강정 교수님도 젊은 작가들에게 이 고독의 시간들을 긴 터널을 아마 건너가고 있을 텐데. 네, 저는 이제 미국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미국 그 학생들을 거의가 미국 대학생들이라든지 미국의 작가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한국의 작가들에서는 내가 지금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한국 작가를 제가 생각하면은 너무 우선 저의 생각은 우선 미국의 아티스트들은 화가들은 어떠냐면 자기 온이 그림이 온이 그것만 생각해요. 그리고 일하는 거 밥 먹고 사는 거 이게 두 가지죠. 아티스트들은 먹고 사는 거 먹고 살아야 그림도 그리니까 먹고 사는 건 따로 생각하고 얘들은 요리사 일도 하고 다 해요. 근데 온이 그림은 자기가 그게 자기의 그 신주라고 생각해요. 온이 원이야.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너무 포커스 잡고 전혀 이런 유행 같은 거 전혀 안 따라하고 온이 자기 그것만 하는 거 24시간을 저도 그랬지만은 24시간을 온이 그것만 그림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디어, 그다음 테크닉,
어떻게 이걸 변화시키는가 이런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유행 따라가는 거는 좀 아니고 한국에 제가 와서 보니까 좀 너무 유행을 많이 따라가는 것 같고 젊은 작가들은 우선 나이가 있고 우리가 이만치 우리 나이만큼 4, 50년을 그림을 그려도 우리는 아직도 미숙한 점이 많아요. 근데 이 예술이라는 건 무슨 자기 only one exist도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존재하지 뭐 여러 가지 이렇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only one 존재해서 자기의 테크닉과 자기의 그 테크닉 아이디어를 자기가 창조를 해내야 돼. 그래서 시간을 많이 스펜드를 하고 나머지 그냥 나 유명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말고 우선 자기 디벨로퍼를 많이 하면 거기에서 좋은 작품이 태어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제 우리 아트코리아라든지 이런 기성세대에서 보니까 젊은 작가들도 제 작품이 굉장히 마음에 와 닿는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크는 거예요. 그냥 크려고 노력을 하지 말고 또 남을 걸 막 계속 카피해서 막 이렇게 따라하려 하지 말고 오니 자기 개성을 살려라 이래 살려서 그거를 하면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냥 되는 거예요. 잘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맞아요. 말씀하셨는데요. 네, 맞아요. 저도 제가 이 아트코리아 방송을 운영한 지 12년째 들어섰는데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기성 작가와 아니면 젊은 청년 작가들이 가장 중요시 여겨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국제화 시대에 들어서면서 외국으로 진출하려는 작가들은 많지만 거기를 알지 못하고 우리 한국주의에 빠져서 한국에 대한 그 개념으로 미술을 접하지 말고 외국을 진출하려고 했을 때는 세계적인 시각으로 우리 강정희 교수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자기만의 개발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분명히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중요해요. 저는 고독이라고 해본 적이 없고 너무 해피고도. 해피고독. 그렇죠. 말하자면 이 생각하는 거. 저는 24시간을 항상 그게 참 말하자면 참- 자는 시간 몇 시간 지어놓고는 저는 항상 이게 거의 밥 먹는 시간에 이 작품이 어떻게 될까 이거 걱정 물론 그게 이제 걱정이 고민이지만 그리고 해피하면서 항상 그것만 생각하는 24시간을 정말로 생각했어요. 맞아요. 한국에서 살아왔는데 지금은 좀 다르지만은 그 24시간 살아서 그러니까 남이 하지 않는 거 내가 해야지 이런 게 아니고 내가 그냥 디벨로퍼를 하는 거야. 발전. 내 테크닉 디벨로퍼, 아이디어 디벨로퍼. 또 저 사람이 이 그림을 좋아할까는 생각하면 안 돼. 당연해요. 제가 내 그림을 좋아할까? 저한테 계속 물어요. 이렇게 좀 해주지. 뭐 눈은 이렇게 해주지. 뭐 가슴에 뭐는 넣지 말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사람 의견이지. 지가 아티스트가 아니잖아 본인이. 소리 아티스트 아닌데 그걸 이렇게 컨트롤을 하려는 말이야. 네, 그게 따라가면 안 돼. 그래서. 그냥 내가 원하는 거. 그러면은 이제 나쁘다가도 점점 디벨롭 되고 가슴에 와 닿는 거야 이제. 상대방하고 나하고 이제 그 제3자가 그러니까 아티스트가 아니라도 그러니까 레이맨이라고 그러더라. 그걸 왜냐면 다른 사람 아티스트가 아닌 다른 사람이 이 그림을 보고 마음이 닿아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은 그게 성공이에요. 근데 뭐야 저게 만화야 뭐야 이런 거 하면은 안 돼. 그렇죠. 그냥 마음에 서로 만화든 뭐든 추상하든 뭐든 간에 리얼리스틱이든 뭐든 포토 리얼리스틱 뭐든 간에 서로가 이렇게 대화가 그림과 나가 대화가 되는 거. 그렇죠. 그러면 성공하는 거. 그러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해. 행복한 고독. 행복한 고독. 아니야. 행복한 고독이면서 그게 좋아서 하는 24시간. 좋아서 하는 거죠. 나는 근데 이걸 정말 그만둘 수가 없는 맞아요. 그런 24시간. 이게 드라그 같은 그만둘 수가 없는 이게 너무 힘들죠. 오브코스 그 고독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 힘들지만은 100번도 난 미국에서 대학 다닐 이거 그만둘까 100번도 더 생각했죠. 왜냐면은 마음에 안 닿아. 교수가 그러는 거야. 네 그림은 내하고 마음에 안 닿아.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합니까? 제일 어려운 게 마음에 안 닿아 하는 거예요. 느낌이 없다는 뜻. 이거는 공부를 100년 하면 뭐 합니까? 마음에 안 닿는다는데 차라리 고시 공부를 하는 게 낫지. 그냥 1 플러스 1, 2 공부를 하면은 그게 닿잖아. 그게 패스가 되잖아. 근데 그림이라는 게 얼마나 어려우냐 하면은 이게 그려가지고 그 사람 느낌이 없는 거예요. 느낌 없으면은
성공을 하지 못한 거예요. 그게는 내 자신도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어렵다는 거 예술이라는 게 사람들은 뭐 그림만 잘 그리면 돼. 그 no thank you 그거 아니에요. 리얼리 힘든 작업이 고생 스트라글링 싸움 인내와 싸움 자신과의 해피 싸움. 자신간의 싸움 스트라글링 그럼 다음 질문으로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다음은 지금 그 우리 미술의 이제 현 주소를 보면은 지금 현재 세계에는 상당히 이게 메가톤급의 작가들이 많다라고 우리가 늘 일상적으로 많이 듣고 네네. 있어요. 네, 맞아요. 그다음에 또 수치적으로 얘기하자면 소위 말해 100억, 그러니까 50억에서 100억 작가들 이런 이게 단어를 붙여가지고 얘기가 상당히 많이 들리고 있는데 경제에 대해서 네.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우리 근데 이럴 상황에서 생존 작가 우리가 왜 한국에는 생존 작가에 그만한 수치의 작가가 없느냐 이제 안타까움을 많이 얘기하죠. 이 세계적으로는 메가톤급의 작가들이 많은데 지금 한국이 지금 세계 시장에서 우리에게 관심이라던가 이런 그런 상황이 증대되고 계속 확장돼 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우리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 준비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준비 작업은 문화의 이제 기반이라던가 골격을 갖고 있는 이런 문화 틀에서 그러한 메가톤급의 작가들이 나올 수 있게끔 하는 어떤 장치적인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다 항상 염두에 두고 문화 기획이라든가 전시라든가 또는 미술 대전이 진행돼야지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요거는 미술 대전은 너무 그게 중요한. 거시적인 것은 항상 앞에 단기적으로 보는 부분도 있지만 또 거시적인 부분을 가지고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트코리아 미술 대전을 시작하게 된 계기도 바로 이제 거기에 초점을 맞췄는데요. 아트코리아 미술 대전에 응모하는 작가들이 지금 현재는 뭐 작년에 1회를 시작했을 때 400여 분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 일을 맞이하면서 좀 더 세계화시킬 수 있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이수근 관장께서 말씀하신 메가톤급 작가를 우리가 지원하기 위하고 또 앞으로 국제화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예를 들어서 이건영 작가 같은 분은 처음에 무명이었습니다. 지금은 세계화되어 있지만 김수열이라는 갤러리스트를 만나서 그분의 피나는 노력으로 인해서 지금 세계적인 작가로 부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저도 영호 작품 하나 받았는데 그것도 800만 원, 900만 원 가는 걸 저는 모르고 500만 원 팔았습니다. 그랬는데 이러한 메가톤급 작가를 우리가 배출하기 위해서는 아트코리아 방송에도 그만한 준비를 기업과의 연결을 통해서 또 이만한 작가를 배출할 수 있는 또 심사단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 아트코리아 미술 대전을 통해서 또 좀 더 실력 있는 작가를 양성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맞아요. 그 이제 한 예로 그 예술의 그 BTX 거기가 하루아침에 그렇게 세계적인 K-팝을 알린 게 아니고 그 정말 철저한 기획과 많은 시간과 노력과 돈과 그 단장이 방시영님인가 그분이 그렇게 했을 때 물론 훌륭한 자원이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기획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는 시간과 또 노력과 철저한 기획과 그게 따라야지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트코리아 문화예술협회에서 추진하는 그 아트코리아 문화예술대전 같은 경우에는 그런 발상지가 되어서 그것을 같이 더불어 기획을 한다면 정말 우리 이승근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 메가톤급 작가를 우리는 또 앞으로 이렇게 희망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 2회, 3회, 5회 이렇게 하다 보면 아마 좋은 그런 게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번에도 지금 진행이 되죠. 작년도에 이제 이어가지고 네. 그 미술 대전. 네. 대략 한 7월 정도. 네. 7월 26일부터 이제 그 전시가 시작되는데요. 지금 금방 이 논의가 이제 우리가 장기적으로 보고 그러한 그렇죠. 속의 내막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암시해서 일단 미술 대전에서 이제 젊은 작가들이 많이 들어올 텐데.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저희 아트코리아 방송에서 준비하고 있는 이제 사항은
우리 기성 작가들을 좀 더 세계에 알리고 또 신진 작가들을 또 발굴을 해서 기업과의 스폰을 통해서 이 미술대전을 통해서 국제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단계로 지금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트코리아 방송과 아트코리아 문화예술협회에서는 이러한 국제화 시대에 지금 우리 시대가 NF 시대를 맞아가지고 1차 작가들에게 실망의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그렇죠. 모두가 NF 시대를 접어들면서 그 작가들이 기대하고 또 너무 희망했던 이제 그런 작품 판매라든지 세계화에 대한 그런 이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에 아주 많은 실망을 갖고서 NFT라고 하면은 전부가 고개를 내저을 정도로 그런 실망감을 갖고 있는 이 시기에 AI 시대를 접어들어서 이제 갈수록 우리 작가들의 은신의 폭이 더 어떻게 보면 좁아졌다고도 할 수가 있는데요. 자기 개발을 통해서 정말 국제화 시대를 접근할 수 있는 이런 통로를 저희는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미술대전에서 네. 이런 메가톤급을 앞으로 미래적으로 봤을 때 그럼 준비하는 마음에 미술대전이 진행됐을 때 좀 놓치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경험적으로 강정 교수님 좀 짧게 한번 얘기해 주시고 남기전 네. 교수님 좀 마무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 심사를 옛날에 한국에 불명예스러운 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절대 놓치지 않고 우선 그 작품을 봐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이게 심사를 해서 뽑을 수 있게 우리가 그걸 노력을 하고 그래서 아트코리아가 쟤들이 아니고 저 기관은 스트롱하다 전혀 그게 없다 그래서 신선함 그렇게 한국인으로서의 신선한 트러스트, 믿음을 갖게 하는 게 너무 우선 우리가 제1회, 지금 1회죠. 2회째 하면서 그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근데 미국 이야기지만은 미국은, 죄송해요. 잠깐 미국은 왜냐면 물론 유명한 45인들 뉴욕 스쿨 사람들, 제슨 팔락, 바바트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도 전부 다 공모전 해가지고 거기서 유명하게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그렇게 자동적으로 그렇게 돼버렸다. 그 사람도 너무 유명해졌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림을 지금 인정을 안 해주는 게, 그래서 제가 뭘 했냐면 그 한복을 가지고 내가 한국을 디벨롭 시키려고 그래서 한복하고 이게 콜라보를 해서 한복을 내가 하면서 그래서 구겐헤임 아시는지 구겐헤임에 제가 어플라이드 한 거예요. 이거 이런 이야기 해도 됩니까? 잠깐? 오케이. 스토리 경우이니까. 구겐헤임에 제가 어플라이를 해서 한국에 나가서 한국에 얼마나 중요하냐면 한국의 섬유 이제 삼배, 모시 이런 게 우리 조상들이 그걸 여름에는 삼배를 입어가지고 땀을 다 흡수하고 이런 걸로 해서 내가 명주는 또 누에를 짜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런 걸로 해가지고 그림을 내가 서양화로 만들어가지고 내가 가서 연구를 하고 그림을 그랬다 해서 펀드를 내가 신청했어요. 거기 구겐헤임에. 그랬더만은 제 3차까 그러니까 제가 세미파이널에 들었어요. 내가 몰랐는데 교수들이 그게 리프가 왔더래요 교수들한테. 그래서 세미파이널 그래서 굉장히 possible 가능성이 그러니까 노력 그러니까 이게 한국을 무조건 카피해가 한국 사람들이 무조건 미국이 카피를 하지 말고 뭔가를 동양의 이미지와 서양의 이미지를 콜라보를 해가지고 뭔가가 이렇게 진짜 쟤들이 알아주는 거, 제가 그럴 수 있겠구나. 이런 걸 좀 하면은 우리도 그런 걸 해가지고 좀 스트롱하게 걔가 뭘 나타내려고 하는가, 뭘 스트롱하게 익스프레스 표현하려고 하는가 그걸로 이제 우리가 많이 여기서 좀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 맞아요. 아무튼 그래서 이게 미국이라는 데가 너무 문화적인 어떤 그런 걸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기존에 이제 미술대전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고정관념은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는 거 그런 것들이 관념이 젖어 있는데 아트코리아 미술대전은 그런 걸 좀 탈피하자. 그래야지만이 정말 신선한 작가가 나오고 정말 훌륭한 작가를 발굴해서 그 작가가 마음껏 이렇게 창의적으로 자기 작품을 펼칠 수 있게 만든 게 바로 아트코리아 근데 대전입니다. 이제 제 이야기는 그러고 그러면 이제
이게 진짜 저도 이제 살아온 경험으로서 뒷받침이 너무 중요를 하죠. 그렇죠. 그림만 그려가지고 네. 이게 살 수는 없는 게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아트 코리아에도 사실은 스트롱한 그 백그라운드가 참 있는 것도 중요한데 그러면 그래야 이제 뭐냐면은 이렇게 뭐야 아티스트 유명한 실력 있는 젊은 작가들을 이렇게 키울 수도 있고 하는데 근데 그게 제일 중요하죠. 이제 네. 숙제죠. 그래서 그래서 제가 이제 해보겠습니다. 그 아트코리아 미술 대전의 공정성에 대해서는 작년에 우리가 심사위원단을 아주 엄정해서 선정을 해서 이분들이 정말 심사숙고해서 그 작년에 그 우수상 수상자들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여기에 참여했던 모든 작가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결과에 대해서 만족하는 그런 이제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강정희 교수께서 얘기하신 아트코리아 방송이 미술대전을 하려면 뒷받침을 할 수 있는 배가 있어야 된다. 그건 정확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뿌리가 있어요. 저희가 아트코리아 미술대전을 진행하면서 기업과의 연결을 시도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이제 그것 때문에 제가 철저히 지금까지 노력을 해왔고 우리 또 임원진들께서 여기 계신 모든 임원진들이 같이 노력을 해서 또 어느 유명한 이름 있는 세계 기업 회장님께서도 기업과의 연결을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심사에 대한 부분과 엄정성과 또 기업과의 연결에 대한 부분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완벽하게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말씀에 우리 미술대전에 지금 이제 심사 부분 공정성에 관한 것들을 굉장히 포인트를 두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 강정 교수님이 그 이제 일단 국제 이제 글로벌리즘적인 측면에서 얘기한 부분에 그 트러스트, 그러니까 진정성이 있고 진실되게 진행한다면 거기를 통해 배출된 작가는 또 세계적인 작가의 반열을 갈 수 있고 그 실력이 있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관심을 갖고 너무 있고 중요한 게 이런 문학의 이제 기성적인 조건을 가지고 이런 장을 만들려고 할 때 그렇다면 젊은 작가들은 어떤 자세로 임해가지고 본인이 국제 작가고 또 메가톤 작가가 되려고 했을 때 그 놓치지 말아야 될 자세 있잖아요. 젊은 작가로서의 자세. 이 부분도 필요하단 말이죠. 그쵸. 그래서 젊은 작가들은 어떤 자세를 가지는 게 좋을까. 그런 논의가 좀 또 한편 또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마저 말씀을 해주세요. 아니 그래서 저는 뭐냐면은 일단은 제가 이제 미국에서 또 이야기지만 공부를 한 12년을 미국에서 한 거예요. 교수님 서양화로. 지금 말씀의 포인트가 네. 이제 젊은 작가 입장에서 이제 국제 작가, 대형 작가가 되기 위한 포인트 딱 정확하게. 12년을 제가 미국에서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전부 다 유명한 잭슨 팔락부터 디크닝, 에브리바디 뉴먼, 에브리바디 서리얼리스틱부터 시작해서 뭐 미니멀리즘, 에브리띵을 제가 다 공부를 우리는 학교에서 했는데 그를 하면서 그 세월을 지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근데 우리 한국과 이게 한국 사람이 아무리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너무 잘한다 해도 이 서양화인데 외국을 가보지 않고 제가 말하는 거 외국을 가보지 않고 여기서 공부를 해가지고 이 마당에서 이렇게 서양화로 디벨로퍼를 시키는 거는 굉장히 제 생각에는 조금 무리가 있기는 하지만은 어차피 이제 이게 경제가 엄청나게 중요하기 때문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미국 가서 공부하는 게 돈이 엄청 들고 물론 대학원을 들어가면은 장학금이 나와요. 장학금이 나오는데 대학원까지는 근데 여기서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가서 외국에 가서 공부를 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대학원 들어가 언더까지 여기 나오고 학부까지 그러면 이제 거기 대학원을 들어가려면 하늘의 별따기인데 이제 미국에는 제가 잠깐 이야기를 하자면은 저도 한 400대 1, 380몇 대 1로 들어갔어요 대학원에. 서양화는 다른 과는 좀 쉬워요. 다른 과들은. 근데 서양화를 미국 사람들이 참 좋아해요. 걔들이 다 유명한 사람 다 서양화니까 좋아하는데 그래서 물을 좀 먹고 근데 외국에 가서 물을 먹고 그림이 어떻다는 거, 그림 시장이 어떻다는 걸 좀 보는 것도 엄청 중요하고. 좀 경제가 좀 없더라도 넓은 시야 넓은 시야 와이드 오픈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눈을 오픈을 해서 세계를 바라봐야지 한국이 너무 작은 나라예요 따지면 우리가 말하지만은
그럼 너는 왜 한국에 와 있냐면 저는 아티스트끼리 왔다 갔다 하면서 난 미국에 너무 오래 살았기 때문에 또 왔다가 갔다 지금 하는 건데 그래서 와이드 오픈 해가지고 우리 이태리 프랑스를 지금 왔는데 그건 너무 작아요 이제 시장이. 제가 시장 이야기를 하지만 미국은 너무 큰 나라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예요. 그래서 미국에는 이제 뭐 프랑스 가고 이런 걸 안 해. 이런 거는. 그래서 와이드 그 방학 때나 뭐 되면은 하여튼 뭐 영어를 가서 배우 그림으로 들어가지는 못해도 가서 잉글리시 해서 가서 시장이 어떠는가 구경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자기 그 디벨로퍼의 우리 그 그림 시장에 교수님 말씀은 그거를 연구하는 단은 아니라도 그런 게 있는 저는 그거 너무 데인저러스고 위험하고 간단히 말하면 상업주의. 그 상업주의 너무 물들이지 마라. 데인저러스고 자기를 파괴하는 길이고 우선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선 자기 자신을 디벨롭 시키라 이거야. 그냥 그림을 하면 그림에 몰두를 하라는 거죠. 파고 들어라 이거야. 그래서 이제 무슨 이런 우리 아트 코리아 회장님이나 여기 저 이성근 교수님이나 이렇게 기희 이렇게 이걸 진짜 제가 보니까 진심으로 이렇게 화가들을 발전시켜 주려고 그러고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회사야? 그런 이제 그런 모임인데 단체인데 근데 그런 거는 여기다 맡기고 일단은 맡기고 우선은 자기가 할 일 내가 그림을 얼마나 해서 그러면 자기가 판결이 아니고 자기가 평가를 받으려면 일단은 여기 이제 국제전 있잖아요. 일단은 내라 이거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심사를 정확하게 페이크 없이 그러니까 가짜 하지 않고 정말로 하기 때문에 거기서 평가를 받으라 이거 일단은 받으면서 디벨로퍼 발전을 시키는 게 젊은 작가들이 하는 그거 아니냐. 그 가능한 한 외국도 한번 미국도 한번 가보고 네네. 미국이 너무 큰 도시니까 미국이 지금 abstract expressionism 해가지고 미국이 이 세계를 좌우하고 있거든요. 자, 거기까지 이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한번 중요한 얘기는 다 하셨고. 오케이. 내가 너무 해서 네. 죄송해요. 말이 한번 나오면 이게 왜 끝이 안 나냐. 그래서 우리 중요한 강정희 얘기니까. 교수님은 이제 글로벌하게 많은 것을 이제 가슴에 지니고 또 많은 아트적인 생활을 해왔고 그러니까 어떤 거기에 이제 하신 말씀이 좀 많으시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젊은 작가나 또 기성 작가도 물론 마찬가지겠지만 뭔가 너무 시대의 흐름에 너무 이렇게 쫓다 보면 그러니까 상업이나 그런 걸 하다 보면 내 그 철학, 아트적인 게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도전은 좋아요. 젊은 마인드의 도전과 모험은 젊은 친구들을 저희들이 못 따라가잖아요. 도전도 좋고 모험도 좋고 다 하는데 실제적으로 조금의 무용지용이라는 그런 단어가 저는 좀 생각이 나네요. 쓸데없는 것이 쓸모있다. 그러니까 너무 도전을 하다 보면 모험을 하다 보면 이거는 나한테 이게 안 되니까 안 돼. 그게 아니고 모든 것이 그냥 다 그것을 내가 차곡차곡 가슴의 경험으로 채워서 넘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 나는 이만큼 와 있을 것이다라는 거. 그래서 철저한 자기 계획하에 너무 사실 신세들이 일확천금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로또 그거는 저는 로또나 행운이나 일확천금은 크게 그게 마음에 닿지는 않아요 사실은. 실제로 자기가 걸어온 피나는 노력이 시간과 경험과 노력과 그것이 어느 날 행운을 가져서 빛을 보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 이제 신진 작가님들, 청년 작가님들은 도전, 모험 다 좋아요. 그렇지만 정말 철저하게 자기를 계획해서 가져가는 그런 아트적인 생활을 한다면 더불어 함께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목이 이제 문화기술의 시대, 예술가들의 초상인데 사실 이제 그 MZ 세대나 젊은 작가들을 또 대상으로 어떤 그 경험담을 또 얘기하는 부분이었지만은 기성 작가들이 자기 프레임 이렇게 고정된 자기 프레임을 항상 벗고 그렇죠. 항상 새로워야지만 또 나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들을 우리 작가들에게 다 해당되는 것 같아요. 두 분이 그렇죠. 맞습니다. 작가들뿐만 아니고 기업인들이고 뭐고 전부 다 새로운 걸 발명하려고 노력을 하고 가는 거지. 너무 일반적인 얘기 같았지만 중요하게 네네네. 우리 마음속에 포인트로 잡고 가야 될 얘기예요. 오케이. 강정 교수님은 일단 넓은 시각,
열린 와이드 오픈. 예, 넓은 시각에 넓은. 그다음에 자기 발전을 위한 노력들 그리고 남기 교수님도 열린 사고 경험에 예, 의한 그다음에 다져가는 예, 다양한 경험 속에서는 어느 것이 그렇죠. 또 뭐가 큰 것이 또 네네.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이제 다양한 가능성들에 대해서 네. 충분히 열려가지고 이렇게 네네. 활동하는 그런 걸 바란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거의 다 와갔는데요. 이제 문화기술 시대의 예술가들의 초상 그러면 지금 할 얘기는 사실 다 나왔어요. 근데 좀 정리를 해보자면 하다 보니까. 정리를 해보자면은 그렇습니다. 지금 시대를 기술 총화의 시대로 또 문화기술 시대로 이제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비판적 재구성 또 비판적 탐구와 이 비판적 재구성을 통해서 작가가 나아가야 된다. 그 비판적 재구성이라는 것 자체가 한편으로는 기존에 있는 고정된 프레임 자체를 해체해서 새롭게 자기가 재구성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곧 그것이 창조이기 때문에 어쩌면 외로운 고독의 싸움이다. 그래서 이렇게 나아가는데 특히 어느 정도까지 우리 작가들이 위협을 받고 있냐면은 지난 시간에 우리 인공지능에 관한 논의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인공지능이 한 주 한 주 달라요. 그 확장 영역 상태 자체가 이 사회에 파급돼 가지고 변화되는 속도 자체가 일주일 뒤가 어느 영역까지 이게 이제 뻗쳐나가가지고 어떤 실제적인 업무 영역까지도 이게 장악해 들어가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뭐 그 정도 감은 잡았지만은 지금 예술 영역에서도 이 인공지능 파트가 이제 굉장히 깊이 있게 관련되고 있고 우리 평론 부분도 그렇거든요. 평론이라든가 예술 미학을 꾸려나가는데도 인공지능의 혜택을 상당히 많이 보는 부분들이 결국은 가고 있어요. 이렇듯이 작가 영역의 순수 영역 자체도 위협받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은 그 고독이라고 하는 부분이 비판적 재구성의 자기 시간인데 이걸 통해서 작가가 확고한 예술 양식을 확립하고 누구든지 범하지 않는 자기만의 독창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야 될 시기가 아무튼 재각성을 해야 되는 시기이면 네.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이런 작가들이 스스로가 있는 목표라든가를 가지고 가는데 이제 변화를 하는 거잖아요. 작가들이 스스로 변화하는 거에 대한 결심을 하는 건데 이런 부분들 변화에 대한 결심을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동료 입장에서 또 동료 입장에서 같은 작가 입장에서 뭐 좀 짧지만은 좀 마무리하는 어떤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프코스 분야들이 전부 다 다르죠. 물론 이제 우리는 순수 아트를 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뭐 이게 인터미디어 이거를 통해서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 걸 우리가 타치를 못 하는 거지. 그분들은 그 사람들은 그걸 하는 사람들은 그 나름대로 옛날에 백납중이 같이 그 사람은 미국에서 이제 활동한 사람 원 오브 댐 코리안에서 유명한 사람 그 사람이에요. 그래도 미국 사람들이 아는 사람. 그래서 그 뭐 TV 갖다 설치 미술 해놓고 뭐 있고 뭐 우리는 TV 우리는 이제 그렇게 뭐 TV 하나 보지도 않아요. 사람들 전부 다 그렇게 했는데 뭐 존재한다는 건 아는데 그러니까 전부 다 각자의 그 개성이 있으니까 우리는 순수 미술이고 또 다른 사람은 또 다른 사람들 뭐 다 있잖아요. 분야가 디자인 뭐 다 있기 때문에 그 사람 나는 전혀 관계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 계속 그 인터미디어 그걸로 디벨롭 시켜. 그리고 또 우리가 거기에 전혀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고 걔들은 걔들 분야, 그 사람들은 그 사람 분야, 우리는 우리 분야. 우리가 왜 그 사람들하고 같이 믹스하면 안 돼. 그냥 오니 걔들은 걔들 가고 걔들 가고 각자 분야를 철저히 하는 거. 독창적인 자기 분야를 특히 그렇죠. 개발을 야, 더 그렇게 깊이 해야지. 있게 자기와 특화를 좀 시켜라. 예, 그 있어요. 말씀을 그리고 남기 교수님. 크리티사이즈 비평하면 안 되고. 네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미술을 이제 아름다움이 뭐 기술을 해서 뭐 기술을 뭐 전파한다 전수한다 그런 거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미술은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남과 다르게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내 것을 어떻게 찾아가며 갈 것인가가 결국은 자기 미술의 철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뭐 이렇게 남을 의식을 해서 그림을 그려야 되지만 자기 것을 그려가게 어떻게 보면 남과 다르게 나는 어떻게 그릴 것인가 그것을 계속 연구하며 개발하며 내 것을 그리자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은 이렇게 그렸는데 너는 눈을 왜 이렇게 그려? 그런 게 아니잖아요. 눈을 안 그릴 수도 있고 네모로 그릴 수도 있고 그래서 남과 다르게 어떻게
나는 작가를 만들어 갈 것인가? 그냥 저 작은 철학은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작가님들도 아마 자기 철학이 다 있을 거라 생각하고 디지털 얘기. 흐름에 디지털 맞지 얘기. 말고 흐름에 맞지 말고 흐름에 거기에 따라가서 내가 흡수하려고 너무 빠르게 그 믹스하지 말고 내 것을 그냥 지키면서 그 사람들을 가져가자. 저는 지키자. 그분들이 하는 그분들이 하는 것도 이런 참고는- 찬양해주고 참고는 해주고 디벨롭 찬양해주고 그 사람의 어떤 작품을 비평을 할 이유도 없고 해서도 안 돼요, 사실은. 저게 뭐야? 그러면 저는 되게 역전시장에서. 그래서 일단 자기를 만들어서 찾아가는 것, 만들어내는 것. 그게 창조적인 미술가의 역할이 아닐까. 네, 그러면 뭐 우리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문화기술 시대 네. 예술가들의 초상을 그런가요? 시대가 굉장히 빠르게 이제 급변하지만은 자기만의 이제 네, 어떤 맞아요. 찾기 위한 노력은 한없이 끝없이 꼭 지키고 가는 그것이 도전이죠. 네, 도전이다. 도전이면 모험이죠. 자기 안에. 네. 그다음에 우리 회장님은 제가 이제 그 앞단에 우리 글 속에 다 있는데요. 지금 시대를 여러 가지 이제 현대미술 해석을 다양한 해석들이 있지만은 특히 이제 최근에 그 주류가 관계미학 또 문화관계주의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뭐 이 자리에서도 같이 논의할 수 있는 부분들이 미술이라는 게 단독으로 있는 것 어떤 그런 홀로 있는 존재가 아니라 관계망 속에서 같이 가고 있는 같이 존재이기 엎어서 때문에 그렇죠. 사업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사업도 하나의 아트라고 보잖아요. 그렇죠. 우리 엄청난 자기를 변화시키고 그것도 창작. 자기를 창의적으로 변화해서 가고자 하는 이 작가들에게 하나의 또 뭐 도움이 되는 아트코리아 방송의 대표로서 저희 작가군이 4만 5천여 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AI 시대에 들어서면서 가장 염려스러운 것은 청년 작가도 있지만 저는 기성 작가도 굉장히 지금 공황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역할이 이 세계화, 국제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기존에 우리 4만 5천 명 이상의 대한민국 작가들을 국제화에 앞장서는 역할을 저희가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우선 지회장님들을 한 3분을 선정을 해서 샌프란시스코와 뉴저지 그리고 뉴욕 지회장을 3분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국내에도 지회장을 지금 모시고 있고요. 그렇게 하면서 청년 작가들과 또 아니면 기성 작가들이 항상 저에게 만나서 하소연하는 부분은 작품이 산처럼 쌓여 있는데 이걸 판매할 방법이 없다는 하소연들을 이제 기성 작가분들이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통로 역할을 저희는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트코리아 문화예술협회와 아트코리아 방송에서는 이번 또 아트코리아 미술대전을 통해서도 좋은 결과를 가지고 새로운 시대에 부응하는 그런 단체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 니체는 그 니체 최초의 철학서 비극의 탄생을 통해서 예술만이 우리를 구원한다라고 합니다. 그럼으로써 창조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또 창조의 여러 가지 방식에 관한 그런 논의도 하는 그 미학적 또 철학의 토대들을 우리 현대 예술가들에게도 많이 보여주었는데요. 오늘 우리 다 이제 모여 토크의 중심이 이렇게 굉장히 기술 발전 속도가 빠르고 또 상업주의가 굉장히 이제 아주 심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예술가들은 분명하게 자기만의 이제 고독의 어떤 시간을 가지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또 응원하고 박수 쳐주면서 우리 또 기성 그 문화권에서도 나름대로 또 노력을 해서 창조자들이 정말 굉장히 그 창조력이 더욱더 많이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우리 만들어가자는 오늘 각오를 다지는 시간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또 앞으로 예술가들의 그 활동에도 늘 격려하고 응원하고 또 박수 드리고 우리 아트코리아 방송에서도 예술가들과 같이 늘 함께하는 또 호흡하는 어떤 그런 측면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가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